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022년 6월 18일 근육풀기 건강법 건강실험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무척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근육풀기 개념을 설정한 것이 2019년 5월 달에 우연히 발견하게 됐어요. 이 근육풀기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나서 저 자신의 몸에 있는 여러 군데에 있는 건강 문제들에 대해서 이 근육풀기 건강법을 토대로 해서 건강실험을 직접 실천해 봤습니다. 그런데 총 제가 제 몸에 있었던 12가지 부분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실험하는 모든 것이 아주 놀라운 결과들이 얻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2019년 5월 달에는 이 근육풀기라는 게 있긴 있지만 그 실체를 잘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이렇게 근육풀기 건강법을 저 자신에 있는 건강 문제에 적용을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그 건강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고, 그리고 해결될 뿐더러 결과가 굉장히 놀라울 정도입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나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론적인 배경과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완벽하게 그 백그라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타당성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론이 됐어요. 그래서 이름하여 근육풀기 이 개념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 자신은 총 제 몸에 있는 12군데의 문제들을, 건강 문제를 직접 그 근육풀기를 적용해서 건강실험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들이에요. 다 하나같이. 그리고 이제 6월 18일 일부로 이 실험이 다 끝나는데, 저는 이제 제 몸에 있는 모든 건강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건강 실험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강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근육풀기 건강법 요거를 한번 적용해서 건강 실험을 한번 해보시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눈여겨보고 관찰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결과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이 내용들은 아주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 그럼 12가지 그 실험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 12가지 하면 굉장히 많은 것 같죠. 근데 저는 직접 2019년 그 5월 달부터 지금 2022년 6월 달까지 했기 때문에 약 2년, 어떻게 2년에서 거의 약 3년 가까이 되지 않나요? 3년 1개월 정도 되는? 어떻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그 동안에 하나하나 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 하나하나를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자, 한번, 제가 그 동영상에, 그 유튜브 동영상에 다 올려놓긴 했는데, 한번 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에 그 종아리 근육풀기를 그 우연한 기회에 실천하면서 그거를 근육풀기 개념을 설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근육풀기 개념을 발 뒤꿈치에 적용이 되는지 한번 실천해 봤어요. 발 뒤꿈치로 가는, 그러니까 발목 인대라든지 그쪽에 그 근육들을 다 풀어줬더니 발 뒤꿈치에 있는 각질이 사라지고 매끌매끌한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지? 그리고 그 첫 번째 그게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다른 데에 한번 적용해 보자. 발 쪽에 적용을 하는데 발가락 사이에 무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좀에 대해서 한번 이게 어떻게 과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 반신반의하면서 한번 실천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끼 발가락하고 엄지 발가락 사이로 가는 거기 근육들을
다 풀어줬습니다. 풀어줬더니 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새끼 발가락 사이에 이게 갈라지면서 무좀이 있었었는데 그 무좀이 없어지고 거기 피부가 그 발가락 사이에 있는 피부가 맑게 매끄럽게 된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그럴 정도였는데 하여튼 그 이후로 저는 뭐냐면은 발을 씻으면은 그 발가락 사이에 있는 무좀 때문에 거기에 물이 닿으면 굉장히 세리고 아팠어요. 그래서 발 씻기가 굉장히 거북스럽고 피하게 됩니다. 그런 세월을 불편한 세월을 살아오다가 이게 매끄럽게 피부가 재생되면서 발을 씻을 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뭐 세리거나 아픈 그런 게 없으니까 발 씻는 게 즐겁습니다. 그래 두 번째 이게 해결된 거예요. 근육 풀기 그걸 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지? 두 가지를 했는데 다 성공을 했는데 이게 뭐지? 그래서 그러면 좀 더 다른 데도 한번 적용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발을 두 군데 했더니 이제 발바닥이 따뜻해졌어요. 그러니까 발이 따뜻해진 거죠. 그런 이제 부수적인 효과도 얻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뭘 하죠? 그러다가 이 목이 있는데 이제 오목을 해서 목이 있습니다. 목 위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목 위쪽에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저기 많았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먼저 시도해 본 게 뭐냐면은 오른쪽 뒤쪽으로 이 편두통이 자꾸 왔어요. 편두통이 뭐 좀 욱신욱신하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두통이 오면 그런데 편두통이 왔을 때 제가 이 목 근육하고 근육 풀기하고 그 다음에 이 두피 머리 뒤쪽 오른쪽 머리 뒤쪽에 있는 두피를 이렇게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리고 혈관이 부어 있어요. 그래서 그 혈관들을 꾹 눌러가지고 혈관의 근육 풀기를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냐면 여기에 머리 두피에 있는 혈관은 피부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부어 있을 때 꾹 누르면은 진액이 빠져나옵니다. 느껴져요. 이렇게 진액이 빠져나오는 게. 그래서 진액도 빠져나오고 그래서 계속 눌러서 다 풀어줬더니 어쨌든 혈관의 근육 풀기를 다 하고 나니까 그때는 굉장히 아팠는데 어쨌든 그 근육 풀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편두통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저 편두통 없습니다, 이제. 한동안에는 편두통이 자주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사라질 수 있나 하는 정도로 그 놀라운 결과를 얻었어요. 이거 뭐지? 혈관의 근육 풀기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게 편두통이 건강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까지 성공한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럼 네 번째 얼굴 쪽에 한번 도전해 보자. 이제 얼굴 쪽에 이제 얼굴 쪽에 얼굴의 오른쪽 눈이 이쪽에 눈 알 쪽이 이쪽이 뭐 시력도 나빠졌지만 이렇게 조금 뭐 긴장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압이 걸려요. 안압이 걸리면서 굉장히 거북합니다. 그래서 이게 건강 문제죠. 건강 문제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그래가지고 한번 이 눈 주위로 이렇게 이쪽으로 해가지고 혈관이 어디로 오는지를 한번 전부 눌러서 근육 풀기를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이쪽이 굉장히 아픕니다. 막 아프고 진액도 빠져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혈관이 와가지고 여기 눈썹 이쪽에 그 홈이 있습니다. 이렇게 뼈에 홈이 이렇게 있는데 이 홈 사이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굉장히 아픕니다. 혈관이 이동하는가. 그래서 그거를 근육 풀기를 해서 풀어주고 이 아래쪽까지 다 풀어주고 혈관 근육을 다 풀어줬더니 눈에 안압이 없어지면서 눈이 상쾌해집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쪽에 있는 눈 주위에 있는 근육 풀기를 다 하고 났더니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그런지 눈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굉장히 상쾌하고 그 다음에 안압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그런 결과를 얻었어요. 이거 뭐지? 뭔지 모르지만 그게 혈관에 있는 근육 풀기를 한 결과로 눈 쪽으로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짐으로써 뭐냐면은 상쾌해지고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건방진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 들면은 이 이제 백내장, 녹내장이 이렇게 생겨서 수술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나는 이제 만약에 이 근육 풀기를 다 해서 혈관의 근육을 다 풀어서 눈으로 혈액 공급이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 백내장이나 녹내장이 나한테는 생길 수가 없는 거 아닌가. 좀 주제넘은 생각까지도 해보긴 했는데,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 느낌상으로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눈에 문제가 있을 때, 일부, 제가 이제 화학을 공부하면서 이게 이제 뭐냐면 항산화제 뭐 이런 거 공부를 했는데, 눈에 좋은 뭐 항산화제가 루테인이 있다고 하는데, 루테인이 들어있는 시금치라든지 뭐 브로콜리 이런 걸 먹으면은 눈에 좋다고 그래서 그거를 이 음식물을 집중적으로 섭취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될지는 몰라요. 그렇지, 그보다도 근데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평소에 혈액 공급이 눈으로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혈관이 어떻게 있어 이쪽으로 눈 쪽으로 가는지. 그래서 다 해결했더니 그 안암 문제라든지 눈이 상쾌해지고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좀 있는데 어느 날 이쪽 아래쪽 눈 아래쪽으로 눈밑 처짐이 이렇게 아래쪽 이렇게 처지는 거예요. 부어가지고 이렇게 부기가 생기면서 처지면서 눈 떨림 현상과 더불어서 이렇게 처지는 거예요. 눈밑 처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어렸을 때는 없었던 건데 왜 어느 날 전에도 한번 생겨가지고 눈 떨림이 있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생겼지?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 주위를 눈을 눌러봤어요. 이쪽 이 광대뼈 위쪽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해서 꼭 눌러봤더니 아픈 거예요. 굉장히 근육도 아프고 혈관 근육도 아프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기가 좀 가라앉더라고요. 부기가 가라앉고 그러면서 이쪽 부위를 좀 집중적으로 풀어줬더니 좀 사라지긴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사라지진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제 얼굴에 있는 혈관이 이렇게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코 옆으로 해가지고 이 미간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혈관이 있어요. 그 혈관이 근데 이쪽에 미관에 있는 이쪽에 이제 이 혈관을 다 풀어줬더니 이쪽에 아래쪽에 있는 이 근육 뭉침이 말끔하게 사라진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쪽으로 해서 혈관이 이렇게 해가지고 눈 주위로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도는 그 혈관 사진이 있습니다. 이제 저번에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렸고 그런 상태에서 보니까 이게 눈에도 혈관이 이렇게 눈 주위로도 혈관이 있고 그런 것이 혈관의 근육 풀기가 다 되면은 혈액순환이 잘 됨으로써 눈밑 처짐도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이제 눈밑 처짐이 안 생겨요. 자, 이 건강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저는 지금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이게 해결했죠. 5개 해결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야심차게 옛날에 어렸을 때 귀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중이염이 걸리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왜 중이염이 자꾸 걸리는지 시골에서 내과에 가서 물이 귀로 들어가면은 왼쪽에 있는 귀에 있는 물은 잘 빠져나오는데 오른쪽에 있는 물은 잘 안 빠져나와서 나중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중이염이 생겨서 약을 먹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귓밥이 왼쪽은 자동으로 빠지는데 왼쪽은 안 빠져요. 굵은 귓밥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만져봤어요. 그때 만져봤더니 이 뼈 같은 근육이 뭉쳐가지고 단단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꼭 눌러가지고 근육 풀기를 다 해줬어요. 귓바퀴 있는 주위를 다 해주고, 여기 귀밑샘이 있는 쪽에도 뭉쳐 있어서 이거를 다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근육 풀기를 다 하겠다니 이 귓구멍이 더 넓어진 거예요. 귓구멍이 넓어지다 보니까, 귀로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귓구멍이 넓어지면서 귀에 있는 전에는 이제 귀지가 이렇게 좀 더 큰 덩어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후로 이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는 그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귀 쪽에 있는 근육 풀기가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앞으로 중이염은 더 이상 생기지 않겠구나. 귀에도 혈액 공급이 잘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은 귀에 있는 건강 문제가 말끔히 사라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6번째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여기 귀의 문제를 건강 문제를 해결했죠. 6번째. 자, 7번째는 그걸 하고 나니까 또 이제 또 헤매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아에 있는 제가 이제 그 30대 이후로 30대 후반쯤에 잇몸이 자꾸 붓고 피가 나고 그러면서 그때는 왜 피곤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잇몸에 붓고 피가 나고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그 대전에 있는 예인치과에 갔더니 잇몸이 부어가지고 이게 들썩들썩 이가 흔들려요 막. 그랬더니 그분이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렇게 두다가는 이가 다 빠지는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잇몸을 절개해가지고 잇몸 치료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잇몸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안쪽에 있는 치석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위쪽에 세 군데, 아래쪽에 3군데 해가지고 6군데를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했더니 진짜 뭐냐면 부었던 게 딱 달라붙습니다. 이제 뭐냐면 잇몸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붓지를 않고 그 다음에 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 10년 단위로 잇몸 치료를 이렇게 합니다. 10년이 지나면은 전체적으로 절개해서 이렇게 치석을 제거하는 그걸 해요. 왜냐하면은 그때 너무나 좋은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잇몸이 붓고 뭐냐면은 거기에 치석이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치적으로 내려앉으면서 나중에 이가 흔들려서 빠지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로 상당히 저는 이 관리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에 한번 제가 이제 10월 달쯤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열심히 이렇게 뭘 한 적이 있어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몸이 피곤해져서 그런지 이 위 어금니 쪽에 어금니 잇몸이 부었어요. 붓고 심지어는 농이 생겼어요. 고름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걸 참고 다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치과에 들려서 여기 잇몸이 부어가지고 농이 생겼는데 이거를 좀 제거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보시더니 치조골이 녹아서 내려앉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이게 전 몰랐어요. 몰랐는데 잇몸이 부은 거에다가 거기에다가 잇몸이 부은 데다가 고름이 생기면은 거기에 뭐냐면은 치조골이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녹아서 그러니까 없어진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죠. 뭐냐면은 아니 그냥 좀 바빠가지고 한 달 후에 와가지고 치료를 하려고 그런 건데 이거는 한번 치조골에 내려앉으면은 다시는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은 후회를 했지만 이미 늦은 거죠. 늦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가지고 그걸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일단은 이 어금니 2개 중에 하나가 이제 치조골이 완전히 내려앉았고 한쪽은 조금 어느 정도 남아 있어서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용하면서 위 어금니 2개를 가지고 건강 실험을 해봤어요. 근육풀기 건강법을 실험을 해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모험이죠. 모험입니다. 그래서 그 실험을 하는데 치통이 오고 그러면은 이렇게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이쪽에 뭐냐면은 이쪽 관자놀이에서 내려오는 이쪽에 뼈가 이렇게 광대뼈가 이렇게 좀 패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혈관이 내려가고 또 귀 중앙 쪽에서 광대뼈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혈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을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 여기 중간쯤에 만나는데, 만나가지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이 혈관이, 어금니 쪽에, 잇몸으로 혈액이 공급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걸 풀고 나면은 통증도 사라지고, 뭐 그런 그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는 제가 모르지만은 그런 어떤, 혈액 공급이 이쪽 혈관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좀 알아보고 싶어요. 알아보고 싶고, 어떤 혈관을 통해서 잇몸으로 이 혈액이 공급이 되는지, 그거를 안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실험을 꾸준히 해가지고, 이 근육 풀기를 해서 했더니, 이쪽에 치통과, 그래서 치통이 있으면은 해줬습니다. 만약에 치통이 있는데, 치통이 약간 이가 아픈데, 방치하면은, 그 잇몸이 붓고, 잇몸이 부은 걸 더 방치하면은, 고름이 생깁니다. 거기서 이제 고름이 생기는 그런 순서가 치통, 잇몸 붓기, 그 다음에, 고름이 생기는, 농이 생겨가지고 치족으로 내려앉는 이런 일련의 메커니즘으로 진행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치통이 온다든지 잇몸이 살짝 부었을 때 얼른 치과에 가가지고, 치과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그거를 대처하는 것이, 이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거를 해가지고, 근육 풀기를 했더니 그런 치통이라든지 잇몸 붓는 거, 그리고 고름 생기는 그런 것이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그래서 다른 부위도 다 이렇게 이 주위에, 이 턱 밑으로도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혈관 이쪽으로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꼬리 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코를 옆으로 해가지고 미간 사이로 이렇게 혈관이 이동하는 중요한 혈관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입 주위로 여기 입 꼬리 쪽 있잖아요. 이쪽 꼬리 양쪽을 물려봤더니, 근육이 단단히 뭉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풀어줬어요. 그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입 양쪽 주위 이 끝이 이게 벌어지고 트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왜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는 안 했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서 어느 날부터 그렇게 생기는, 피곤할 때 생기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노화의 현상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육이 뭉쳐있고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뭉쳐있는 부분을 근육을 다 풀어줬죠.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 주위에 있는 근육을 다 풀어줘요. 뭐냐면은, 근육을 다 풀어주게 되면은, 이 주름이 사라집니다. 주름이 사라지고, 그래서 주름도 문제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잇몸 쪽으로, 아래 잇몸 쪽으로 흐르는 혈액이 어떤 혈관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입 주위에 있는 혈관을 다 풀어줬어요. 풀어줬더니, 제가 이거를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이 건강 실험을 해봤어요. 처음에 2019년에는 한번, 식사를 하고 3분 이내에 이를 열심히 3번을 닦았어요. 닦았는데도 잇몸이 붓고 해가지고 치조골이 또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2021년 작년부터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식사 후에 3분 이내에 이를 닦는 게 아니고 2시간 후에, 후에 2시간 후에 이를 닦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치통이나 잇몸이 붓는 거나 고름이 생기는 이런 현상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3분 이내에 닦았어도 잇몸이 붓고 그래가지고 이 치조골이 내려앉았는데, 2시간 후에 닦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거야? 전 잘 모르겠지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잇몸의 혈액 공급, 그리고 침 분비가 잘 일어나면은, 잇몸과 치아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치아의 건강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름하여 제가 이제,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를 뭐 3분 이내에 닦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혈액순환이 얼마나 이 잇몸으로 잘 일어나고 이 침이 잘 분비되느냐, 요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는 건강 실험을 오랫동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를 3분 이내에 닦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입 주위에 있는 혈관 근육을 근육 풀기를 잘 해서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잇몸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귀밑샘, 턱밑샘, 혀밑샘이 있는데 그쪽으로 침 분비가 잘 이루어지게끔 혈액순환이 잘 일어나면은 침 분비도 잘 일어나겠죠. 그렇게 했을 때 뭐냐면은 입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했죠. 7가지의 건강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2022년 2월 달에 한 달 동안 전혀 운동을 안 해봤어요. 안 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이 오른팔 올리는 게 굉장히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이 근육이, 이쪽 근육이. 여기서 이름하여 이런 것들은 이제 오십견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올라간다는 거죠. 예? 50살쯤 되면은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십견이라는 이 어깨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깨 근육이 아파가지고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운동을 시작하면서 여기 근육, 이제 전에는 운동만 해가지고 여기 나아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운동도 하고 3월 달에 운동도 하면서 여기 근육 풀기를 해줬어요. 근육 풀기를 해줬더니 훨씬 빠른 속도로 이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오른팔 문제가 해결됐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9번째 건강 실험이었어요. 그 다음에 10번째 건강 실험 뭐였냐면은 여러분, 내가 2022년 1월 4일부터 유튜브 동영상에 첫 번째 올렸어요. 첫 번째 올렸는데 그 동영상을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으니까 양미간에, 미간 사이에 이 주름이 있는 거예요. 주름이 생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얼굴을 볼 일이 없죠. 볼 일이 없는데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이 주름이 왜 생긴 거지? 그래서 이 건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그래서 이 근육 풀기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근육 풀기를 했더니 여기에 뭐냐면은 근육이 뭉쳐 있는 거예요. 뭉쳐 가지고 양쪽으로 뼈같이 이렇게 두 줄기 이렇게 쫙 있고 그 사이로 혈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일반 근육을 풀어줬죠. 풀어주니까 혈관이 이제 나오고 혈관을 누르니까 아파요. 아프고 진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풀어줬더니 이쪽에 있는 주름이 사라진. 주름이, 나는 옛날에 노화가 되면 당연히 생기는 걸 알았는데 주름이라는 것도 양쪽에 근육이 단단히 뭉쳐가지고 이렇게 뼈처럼 생기고 그 사이로 아래쪽으로 세동맥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혈액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이 일반 근육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이게 붓고 단단해지고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주름이 되는 거 아닌가. 제가 그래서 이 주름이 거의 사라졌거든요. 이 오른쪽, 왼쪽에 있는 2개의 주름이 근육 풀기를 하면서 사라졌어요. 거의.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사라질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얼굴에 주름이 있는 것은 노화로 현상으로 해서 어쩔 수 없는 걸로 생각했는데 제가 미간 주름을 이렇게 해결하고 보니까 주름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일반 근육이 뼈처럼 이렇게 두 가닥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있고 그 사이로 혈액순환이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름이 생기는 거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근육 풀기를 해서 주름을 없애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성공적으로 이 미간 주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있는 주름을 저는 이제 확대해서 가면은 주름이 있다고 하면은 그 주름 주위의 근육을 완전히, 그리고 혈관의 근육까지 완전히 풀어줘서 그 주름을 없애는 것이 문제 해결이지. 일부 돈이 있고 연예인 중에 일부 거기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을 보톡스 주사로, 그러니까 독성을 집어넣어 가지고 붓게 만들어서 높이를 맞추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주름이 없는 것 같지만
문제는 있는 거죠.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닙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얼굴이 퉁퉁 부어 보이게, 그러니까 주름은 없는데 얼굴이 굉장히 부어 있어요. 부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자체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동영상을 보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여러 개의 사진을 한번 확보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굴을 보면은 퉁퉁 부어 있고 주름이 있고 뭐 이렇게 되면은 건강이 안 좋은 거구나. 그런 것을 봅니다. 제가 그래서 특히 눈여겨본 분이 그 김영석 103세, 올해로 103세인데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님의 그 얼굴을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캡처해 가지고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103세인데도 90세 뭐 아래쪽에 나이가 적은 사람보다는 얼굴도 덜 부어 있고 그다음에 주름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깊게 패이지도 않았고. 그래서 혈액순환이 좋은 거군. 이 김영석 교수님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얼마나 부어 있고 주름이 깊게 패여 있고 이런 걸 보면은 어느 정도의 그 건강 상태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거울을 보든지 동영상에서 이렇게 보든지 얼굴이 너무 부어 있다든지 주름이 깊게 패여 있으면은 한번 근육 풀기에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건강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미간 주름을 해결하면서 주름 문제도 그게 노화로만 그냥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어떤 사람은 심한 반면 어떤 사람은 덜 심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개인차라고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10대, 20대는 주름이 없습니다. 아주 그리고 동안이에요. 그래서 왜 동안이 있고 그러니까 뭐 노안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동안은 혈관 근육이 부어 있지를 않고 막혀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그래서 쫙 달라붙어 있고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붓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붓고 주름도 생기고 건강이 안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일단은 이 미간의 주름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주름이라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혈액순환하고 관계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10가지의 건강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뭐냐면 동영상을 올렸지만은 오른 손바닥의 각질 문제를 건강 문제를 해결했고, 그 다음에 12번째는 이 손톱 윗살 벌어짐 건강 문제를 해결한 것을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건강 문제를 실제로 이제 근육 풀기, 실제로 이거는 실천한 거죠. 건강 실험을 실천해서 건강 문제들을 해결한 그 예를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거는 실천을 할 수가 없어요. 실천을 할 수 없지만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 손이라든지 이 머리라든지 발이라든지 이쪽은 외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근육 풀기를 이렇게 눌러서 할 수가 있어요. 혈관 근육도 풀 수 있고 일반 근육도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통 안에 있는 오장육부. 오장이 뭡니까? 오장, 폐, 심장, 그 다음에 간, 췌장, 신장, 이 5가지 장기들, 오장, 그 다음에 오장, 육부는 또 이제 뭐냐면 위장, 소장, 대장, 방광, 방광 있죠, 그렇죠? 방광, 그 다음에 쓸개 이제 뭐 그거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소총, 뭐 이렇게 6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 몸통 안에 있는 장기들은 우리 손으로 만져서 이렇게 주물러서 풀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을 눌러서 여러분이 간에 있는 근육 풀기를 할 수 있나요? 못 합니다. 자, 폐도 그렇고
간도 그렇고 췌장도 그렇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장기들은 어떻게 근육 풀기를 해야 되는 건가? 상당히 고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진도 찍을 수 없어요. 사진도 찍었어요. 물론 뭐 MRI나 뭐 이런 거 찍으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긴 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개인적으로 이런 일반 카메라 가지고 찍어서는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거예요. 느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또 느낌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간이라든지 췌장이라든지 이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장기들은 외부하고 접촉이 적기 때문에 감각신경들이 적어요. 감각신경이 적으니까 통증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느껴질 때는 어느새 이미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간 상태라서 손을 쓸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다.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뭐냐면은 근육 풀기를 손으로 눌러서 할 수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만질 수도 없고, 뭐 어떤 방법이 있나. 도대체 이런 근육을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근육을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나. 우리가 이제 뼈와 뼈 사이 있고 이렇게 외부로 드러나는 부분은 뼈와 뼈 사이 있는 근육, 골격근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근육인데, 이 내부에 있는 장기들의 근육은 장근육이라고 이름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장근육, 내장 근육이 있고, 그 다음에 심장에 있는 근육이 좀 특이하대. 심근이라고 해서 이렇게 근육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골격근, 내장근, 심근 이렇게 해서 세 개로 구분을 하는데, 그래서 심근과 이 내장근은 우리가 의지대로, 뭐냐면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뭐 심장을, 폐를 움직이고 간을 움직이는 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췌장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들이 움직이는 것은, 단지 영향을 받는 것은 자율신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율신경. 그래서 이름하여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자율신경은 마음을 통해서만이 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마음. 그러니까 이 근육들은 그러면 내장근과 안에 있는 심근 이쪽에 있는 이 오장육부는 마음 근육이라고 이름을 붙여보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마음 근육이라고 한번 사용해 봅니다. 골격근과 마음 근육. 마음 근육은 이렇게 눌러서 풀 수가 없으니 어떤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거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 위에는 방법이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근데 어떤 책에 보니까 뭐냐면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코르소, 그러니까 이 몸통을 토르스라고 하는 거예요. 토르소. 이게 영어로 토르스라고 하는데, 토르스 마사지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이거를 뭐냐면 등 뼈 주위에 있는 근육을 풀어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 장기들이 그걸 뭐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거는 참고사항으로 보고, 근데 직접적으로 영향은 주지는 못할 것 같은데 간접적으로 뭐 영향을 주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한번 살펴볼 만한 내용인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토르스 마사지, 그 방법이, 그래도 그 내부 장기를, 좀 좋게 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마음 근육을 풀어야 되는데, 그 마음 근육을 풀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 근육, 우리 오장육부의 이 문제를, 이 건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내용을 정리한 게 있어요. 아래 한 걸로 정리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름하여 우리 마음 근육 풀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통 안에 있는 오장육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장육부, 오장과 육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3초죠. 3초. 초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육부는 소장, 대장, 방광, 쓸개, 3초.
3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6개를 육부라고 하죠. 이 오장육부는 내부에 있어서 우리가 이 손으로 눌러가지고 이거를 근육을 풀어줄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불수근, 내장근 또는 뭐 심근에 의해서 불수근으로 분리하고, 이거는 오로지 자율신경에 의해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자율신경을 어떻게 하면은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있게, 교감신경보다 부교감신경을 우위에 있게 해줄 수 있느냐, 그거는 마음을 수양,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는 수양을 통해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한번 마음 근육들의 오장육부의 근육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육 풀기를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근육 풀기를 제가 이제 골격근, 바깥에 손으로 눌러서 풀 수 있는 부분들은 발과 손과 머리 이쪽 부분 12가지 건강 문제를 해결했는데 정말 놀라운 결과들을 다 얻었어요. 그래서 이 근육 풀기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건강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는 제가 좀 건방질 수는 있는데, 근육 풀기 오늘 6월 18일이긴 한데 2020년 6월 18일로 부로 뭐냐면은 근육 풀기 건강법을 완결했다고 선언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근육 풀기 건강법은 어느 건강책에서 보지 못한 거고, 이거는 제가 2019년 5월 달에 최초로 발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류 역사에서 아주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우리 고조선의 당군왕금께서 말씀하셨듯이 홍익인간 정신에 의해서 널리 이롭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요거를 널리 알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건강 실험을 12가지, 제 몸속에 있는 12가지 건강 문제들을 근육 풀기를 통해서 다 해결했어요. 아주 놀라운 결과를 얻었어요. 12가지 한번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두로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면 발뒤꿈치 각질과 발가락살 무좀, 오른쪽 뒤쪽 머리 편두통, 오른쪽 눈앞 현상, 왼쪽 눈 밑처짐 현상, 오른쪽 귓구멍 좁은 건강 문제, 치아의 잇몸 붓는 문제 건강 문제, 오른팔 올림 건강 문제, 양미간 사이의 주름 건강 문제, 오른 손바닥 각질 건강 문제, 손톱이살 벌어짐 건강 문제, 이 12가지의 건강 문제들을 근육 풀기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한참 동안 이야기했지만 우리 얼굴에 있는 주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주름도 제거할 수 있다. 그런데 뭐냐면 보톡스를 맞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내려간 부분을 붓게 해가지고 맞추는 거지만, 결국에는 얼굴이 팅팅 부어 있게 보이죠. 얼굴이 팅팅 부어 있게 보이고, 얼굴이 팅팅 부어 있다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은 겁니다. 얼굴에 팅팅 부어 있거나 주름이 있거나 하는 것은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동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확보하는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의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건강을 한지 건강하지 못한지 그거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정말입니다. 얼굴이 많이 부었거나 얼굴에 주름이 많은 것은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한번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든지 동영상에 있는 그거를 캡처를 해서 보든지 해가지고 건강 문제를 근육 풀기를 통해서 반드시 해결해 주십시오. 자, 제가 마음 근육의 건강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자, 우리는 이제 저는 이제 건강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혈액순환, 물질 측면에서는 혈액순환과 림프액순환이 좋으면, 혈액순환이 좋으면 영양소와 산소 공급이 세포에 잘 전달이 되고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노폐물이나 독성 물질을 제거해주는 림프액순환이 잘 이루어지면은 물질들을 공급하고 제거함으로써 굉장히 몸에 각 세포들이 쾌적한 상태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건강해질 수 있겠죠.
첫 번째가 이제 그 순환의 문제, 그것도 그 이제 혈액순환과 림프액순환의 문제고, 두 번째는 신경 측면입니다. 신경을 통해서 뭐냐면 60쪽의 세포를 일사불란하게 조화 균형 있게 움직입니다. 움직이게 해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물질과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은 신경은 에너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경은 특히 전기 에너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조화와 균형을 우리 몸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뭐냐면은, 자, 근육 풀기를 하면은 근육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혈관도 있고 림프관도 있고 신경도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완전히 말랑말랑해지면은 혈액순환도 잘 되고 림프액순환도 잘 일어나고 신경 흐름도 좋아지기 때문에 건강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근육 풀기를 잘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신경에 있어서 만약에 감각신경이 많은 쪽에는, 감각신경이 많으면 통증이 오기 때문에 빨리 건강 문제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부분, 발이나 손, 머리 이런 부분도, 얼굴 이런 부분은 겉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감각신경이 많아요. 그래서 감각신경이 많기 때문에 통증이 느껴집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그 통증이 느껴진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그 부위에 건강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 문제가 있으니까 그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면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감각신경이 많이 있는 것도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장기, 몸통 안에 있는 내장 장기와 같이 외부와 접촉이 적으면 감각신경이 거의 없어요. 현저히 줄어들어요. 심지어 머리 안에 있는 뇌는 외부하고 단단한 머리뼈로 둘러싸여 가지고 외부하고 전혀 접촉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감각신경이 없다고 그래요. 감각신경이 없으니까 만약에 뭐 뇌수술을 할 때 마취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지를 않아요. 통증이 없어요. 아예 뇌를 잘라내도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뭐냐면은 감각신경이 많이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통증을 통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고마운 일인데, 이렇게 뇌라든지 내부 장기들은 감각신경이 적어서 건강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통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통증이 느껴질 때는 이미 심각한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손을 쓸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러한 내부 장기, 이렇게 감각신경도 적고 그래서 잘 느끼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통증도 잘 없고.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거를 5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내부의 마음 근육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하고 풀어줄 수 있는지, 이 근육을, 내부에 있는 장기의 근육을 어떻게 하면 잘 풀어주고 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한번 각자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한 것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율신경은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 미쳐요. 그러니까 뭐 골격근에도 영향을 미치고 내부 장기에도 다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자율신경의 교감신경이 우위인 상태에 있으면은 긴장 상태에 있어요. 오랜 시간 긴장 상태에 있으면은 근육이 붓고 뭉치고 혈관 근육도 붓고 뭉치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에 지나친 스트레스를 가지고 오는 것은 교감신경을 우위로 가져와서 만병의 근원이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그렇죠. 스트레스를 줄이고 긴장 상태를 이렇게 평온하게, 마음을 평화롭게, 평온하게 유지하는 노력을 통해서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있게, 그러니까 좀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예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은 1937년에 스트레스 학설을 처음 주장한 캐나다 생리학자 셀리에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라는 말을 뭐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데, 사실 스트레스라는 이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은 1937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100년도 채 안 되죠. 지금 2022년이니까 100년도 채 안 된 그 사이에 나온 스트레스라는 용어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라는 것을 주장했던 이 셀리에 박사가 말년에 육종암이 걸립니다. 암이 걸려요. 암이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현대 암치료법 3가지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를 거부하고 자기의 스트레스를 잘 아는 스트레스를 제로로 만드는 방법을 사용해서 암을 극복하려는 목표를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시도하는데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제로로 만드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가 어떻게 하면 제로가 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제로하는 걸 여러 가지 시도하다가 나중에 결국 찾아낸 게 뭐냐면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모든 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뭐든지 비난하거나 뭐 남을 탓하거나 그러지 않고 항상 모든 거에 감사하는 것. 그랬더니 스트레스가 제로가 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암을 이겨냈다고 그래요. 실제 사례입니다. 성공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이, 셀리아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게 모든 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가지고 스트레스를 제로로 만들었어요. 근데 아마 서양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보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범사에 감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런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거죠. 성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인이죠.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냥 넘어갈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기지 않으면은 마음의 근육도 근육 풀기가 일어나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책을 읽었는데 이송미 작가분이 쓴 책 중에 당신이 기적의 존재인 과학적 이유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에 나오는 게 자신의 어머니께서 암이 걸리셨는데 암을 극복할 때 긍정적인 마음을 통해서 암을 극복한 성공 사례를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뇌는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뇌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기적의 존재인 과학적인 이유 이거를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거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 마음을 통해서 암을 극복할 수도 있는 성공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어떤 마음을 잘 다스린다고 하면은 마음 근육의 근육 풀기를 통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 근육의 근육 풀기를 하는 방법으로 운동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운동을 하면 물론 골격근들의 근육 풀기도 자동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완돼 가지고 그럴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또 뭐냐면은 이 운동을 하면은 마음 근육들이 근육 풀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최근 뭐냐면 나이 들어서 자꾸 나는 자연이라는 TVN, MBN 이 방송을 많이 보게 돼요. 나는 자연이다. 그 자연인들 분 중에서 눈여겨보면은 굉장히 인간관계가 힘들고 그래가지고 각종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와가지고 어차피 죽을 바에는 산속에서 죽자 해가지고 산속에 들어왔는데 오히려 건강해져가지고 산을 자유자재로 잘 돌아다니시는 자연분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이 좋아졌는데 왜 좋아졌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산이 자기를 건강하게 해줬다. 그래서 산이 고맙기 때문에 산을 떠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연인 분을 산이 건강하게 해줬을까요? 본인이 건강해졌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산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질병이 나아지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회복되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본인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 산은이라는 것이 그 건강을 해결해 준 게 아니라 본인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운동을 했다는 거죠. 자연인이 보면은 무릎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걷지를 못하는데 처음에는 첫날은 10발자국, 5발자국 이렇게 점차 늘려가지고 힘들지만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했더니 나중에는 무릎 관절이 좋아지고 그래서 요즘은 산을 자유자재로 아주 잘 돌아다닌다는 말씀을 하시는 자연인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분은 누가 건강 문제를 해결해 줬을까요? 산이 해결해 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산이 해결한 게 아니라 본인이 통증을 굉장히 아픈데도 불구하고 매일 조금씩 노력하면서 점차 건강이 회복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노력을 안 했다면 관절이 좋아지지 않았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는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여기에 깊은 뜻이 있다고 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지 스스로 돕지 않는 자는 돕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속담이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저는 가슴에 이렇게 느낍니다. 깊게 감동으로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도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운동을 효과가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온욕, 그러니까 온욕 따뜻한 요 반신욕이라는 온천탕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들어가면은 몸이 따뜻해집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열이 들어오는 거죠, 몸으로. 그러면서 근육이 이완될 수가 있어요. 마음 근육들도 이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어느 동영상에서 한번 봤는데 암 환자가 어느 온천에서 몇 개월 동안 온천에서 생활하면서 매일 온천을 다니고 그랬는데 몇 달 후에 암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환자가 온천욕만 했는데 암이 사라졌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뭐냐면은 몸을 따뜻하게 하면 이완이 되고 해서 근육 풀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육 풀기가 일어나니까 뭐냐면 내장에 있는 장기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됐다고 생각이 돼요. 자, 일본 의사 두 분이 아보 도우라는 이 면역학의 대가이죠. 아보 도우루가 병에 걸린 단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저산소증, 다른 하나는 저체온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체온증이라는 것은 냉증으로 볼 수 있죠. 신도 요시하라는 분도 뭐냐면은 여성들이 질병에 걸렸는데 그건 냉증하고 관계되어 있다. 냉증을 극복하는 것이 질병을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반신욕을 하면은 냉증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반신욕을 통해서 몸을 따뜻하게 해서 하면은 그런 냉증이 제거되면서 건강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책을 본 적이 있어요.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건강이 안 좋으면은 몸을 따뜻하게, 몸이 차가운 분들은 손발이 차갑고 몸이 차가운 분들은 어떻게 하든 본인의 몸에서 열을 생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온천욕이라든지 반신욕이라든지 뭐 족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열을 흡수를 해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하면은 많은 건강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세 번째 방법은 그런 겁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이고 네 번째는 복식호흡을 될 수 있어요. 나도 이제 저는요 이거 고등학교 때 우연히 교감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내용인데 그때는 복식호흡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냥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뱉으라 그런 기술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믿고 계속 실천을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나중에 건강서적을 보니까 그게 바로 복식호흡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식호흡은 건강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복식호흡을 하면은 마음이 진정되는 효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화가 났다든지 기분이 나쁠 때든지 그럴 때 복식호흡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화롭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 근육들이 이완되고 근육 풀기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복식호흡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저는 취미생활이 있다고 그래요. 취미생활을 즐기는 겁니다. 즐기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취미생활을. 그래서 잠자는 게 취미가 있을 수 있고 영화 보기, 음악 감상, 낚시, 등산 등 여러 가지 뭐 볼링, 뭐 자기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즐기면서 그 이완이 되는 거죠. 휴식을 가지고 오면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은 마음 근육들이 근육 풀기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마음의 근육 풀기가 일어나면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으니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한 5가지 정도를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 위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을 수 있으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위에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음 근육을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잘 풀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방법이 있으면은 실천을 하시고 성공 사례가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여러분들 이 강원도 영월군청에 근무하시는 한상도라는 분이 수술도 없이 약물도 없이 사라진 암이라는 책을 쓴 걸 제가 교보문고에서 본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분은 암이 걸린 것을 통보받고 나서 뭐냐면은 본인의 생활 습관을 전면적으로 과감하게 변화를 시킵니다. 식이습관, 먹는 건강식으로 교체하고, 그 다음에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마음을 전면 수정합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어떤 음악을 듣는다든지 해서 이 3가지를 지속적으로 실천했더니 암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암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 근거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진짜 생활 습관이 잘못된 사람들은 질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빨리 나쁜 생활 습관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거를 모두 다 점검해서 변화를 시킨다고 그러면 좋은 생활 습관으로 변화를 시킨다고 하면은 많은 건강 문제들, 질병들이 회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마음 근육에 제가 이제 뭐냐면 근육 풀기에 대해서 근육 풀기 건강법인데 골격근의 근육 풀기 건강은 이 근육 풀기는 뭐 어느 정도 손이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근육 풀기를 혈관 근육도 풀고 있고 일반 근육도 풀 수 있는데 오장육부, 내장 이 부분들은 뇌라든지 뭐 이런 통증도 없고 별로 없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증거는 없지만 저는 이런 방법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어떠한 자기가 마음 근육도 근육 풀기를 어떤 방법으로 실천할 것인지 생각을 하면서 증거는 확보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꾸준히 실천하면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다 마음 근육을 그러니까 골격근의 근육 풀기도 하고 마음의 근육도 근육 풀기를 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